이번 24-25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만났던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물론 챔스가 아닌 유로파였기 때문에 이 두 팀은 상대적 강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두 팀은 리그에서 아주 처참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 그래서 이들이 결승에서 만난 건 다소 의외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죠.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팀들이 대회 결승전에서 만났었던 의외의 팀들이 만났던 결승전 6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가기 위한 방법으론 실력으로 올라가는 게 우선 정석. 하지만 실력 말고도 우승이 유력한 강팀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의외의 팀이 펼치는 결승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여기 0708 시즌 FA컵 4강에서 만났던 4팀의 명단을 한번 보시죠. 웨스트브롬, 포츠머스, 반슬리, 카디프. 이거 2부 리그 승격 플레이오프인가? 실제로 이 0708 시즌은 포츠머스를 제외하고 모두 2부 리그 팀이었던 2부 리그 팀이 3팀이나 4강에 올랐던 다소 놀라운 FA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팀들이 다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우선 이 0708 시즌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프리미어리그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에버튼은 FA컵 3라운드에서 당시 3부 리그 소속이었던 올덤 애슬레틱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진작에 탈락해버렸고, 리그 4위였던 리버풀은 FA컵 5라운드에서 반슬리를 만나 2대1로 패배하면서 탈락. 그나마 리그 3위 아스날은 할 말이 있는 것이 FA컵 5라운드에서 맨유를 만나는 불운 끝에 탈락. 그리고 리그 2위 첼시는 놀랍게도 리버풀을 잡았던 반슬리를 8강에서 만나 본인들도 탈락. 2부 리그 팀이었던 반슬리가 프리미어리그 강팀 2팀이나 컷. 마지막으로 0708 시즌 리그 우승팀인 맨유는 8강에서 만난 포츠머스에게 패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빅5에 드는 팀들이 FA컵에선 모두 4강 이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FA컵 4강 대진이 이렇게 완성이 됐던 것이었죠. 사실 가장 엄청났던 건 리버풀과 첼시를 꺾은 반슬리였는데, 아쉽게도 반슬리는 4강에서 카디프 시티에게 패배, 웨스트브롬은 포츠머스에게 패하면서 카디프와 포츠머스라는 의외의 결승전이 완성됐고, 포츠머스는 지금까지 딱 2번뿐인 FA컵 우승 중 1번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당시 결승전에서 포츠머스의 결승골을 만들었던 선수는 나이지리아 출신 스트라이커였던 은완코 카누였죠. 스페인의 컵 대회인 코파델레이. 라리가에는 다른 팀들보다 워낙 강한 클럽이 있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의외의 팀들이 만난다? 사실상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결승전에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라 두 팀 중 하나가 떨어지는 일이 더 빅뉴스가 되곤 하는데, 여기 0506 시즌 코파델레이에서는 결승전에서 자주 보기 힘든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라리가의 팀들이었던 에스파뇰과 레알 사라고사 두 팀이었죠. 그리고 이 두 팀 중 더 주목해야 할 팀은 직전 0405 시즌 12위에 불과했던 레알 사라고사. 우선 사라고사가 코파델레이 16강에서 만났던 팀은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물론 당시 아틀레티코가 지금보다는 약한 중위권에 머무르던 팀이긴 했지만 마르틴 페트로프, 마테아 케즈만, 페르난도 토레스 등 만만히 볼 팀은 또 아니었는데, 사라고사는 1, 2차전 합계 3대2로 아틀레티코를 꺾고 코파델레이 8강 진출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힘겹게 8강에 진출한 사라고사의 다음 상대는 무려 바르셀로나. 당시 사라고사를 상대했던 바르셀로나의 코파델레이 1차전 선발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메시에다가 호나우지뉴, 라르손이 3톱이네. 근데 놀라운 점은 사라고사가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차전 4대2 대승을 거뒀다는 점. 그나마 2차전은 바르셀로나가 2대1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1, 2차전 합산으로 사라고사가 바르셀로나까지 잡아내면서 4강 진출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또 문제는 8강에서 바르셀로나를 잡았더니 4강에선 레알 마드리드와 맞대결. 이 정도면 사라고사 억가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사라고사와의 코파델레이 4강 1차전 경기에서 이 라인업으로 출격. 호나우두에다가 데이비드 베컴, 호비뉴의 구티에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세르히오 라모스의 골키퍼가 카시아스. 사라고사를 전혀 봐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근데 아까 바르셀로나가 사라고사와의 1차전에서 4대2로 패배했다고 했죠. 레알 마드리드는 이 라인업을 가지고 사라고사에게 무려 6대1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물론 레알 마드리드 역시 2차전에서 사라고사를 4대0으로 대파하긴 했지만 1차전에서의 참패로 인해 합산 스코어 6대5, 결승에는 사라고사가 진출하게 됐고 사라고사가 강팀들을 꺾어주면서 그나마 여유로운 대진을 보냈던 에스파뇰과 결승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고사가 우승을 하는 것이 더 감동적이었겠지만 축구가 또 잔인한 것이 결승전에서 사라고사는 에스파뇰에게 4대1로 참패, 우승 트로피는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라고사는 그냥 세상이 밉다. 그리고 사라고사가 두 빅클럽을 박살내는데 핵심 역할을 해준 선수 중에는 바르셀로나에게 2골, 레알 마드리드에겐 무려 4골이나 넣어버렸던 공격수 디에고 밀리토의 존재가 큰 몫을 했었죠. 때는 12-13 시즌 잉글랜드의 리그컵 대회. 여기 당시 리그컵 8강 대진을 한번 살펴보죠. 당시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팀이 5팀, 챔피언십 소속팀 2팀, 그리고 4부 리그 팀이었던 브래드포드, 이렇게 8팀이 8강 일정을 준비 중이었죠. 그리고 만약 목숨 걸고 이 8팀 중에서 결승전에 올라갈 팀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스날과 첼시, 이 두 팀을 선택하는 것이 정배라고 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런던 두 팀은 모두 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12-13 시즌 리그컵 결승전에서 만난 팀은 스완지와 브래드포드 두 팀이었죠. 근데 스완지는 둘째치고 브랜트포드도 아니고 브래드포드는 왜 결승을... 브래드포드는 무려 4부 리그 팀이었기 때문에 리그컵 1라운드부터 아주 먼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1라운드부터 본인들보다 상위권 팀인 3부 팀 노츠 카운티를 잡은 브래드포드는 2라운드에서는 당시 2부 리그 팀이었던 와포드마저 2대1로 꺾으며 3라운드 진출에 성공. 프리미어리그 강팀들이 합류하기 시작한 3라운드에서는 운 좋게 4부 팀을 만나 승리하면서 16강 진출까지 달성하게 되죠. 사실 여기까지만 갔어도 브래드포드 팬들은 파티를 벌였을 텐데 브래드포드가 16강에서 만난 상대는 당시 프리미어리그 소속이었던 생존왕 위건 애슬레틱. 아무리 위건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약체라곤 해도 4부 팀과 1부 팀의 맞대결. 그런데 놀랍게도 브래드포드는 위건마저 승부차기 끝에 잡아냈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8강에서 만난 아스날마저 승부차기 끝에 꺾어내면서 4강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이었죠. 당시 아르센 벵거 감독은 당연히 인터뷰를 통해 씁쓸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기세를 탄 브래드포드는 4강에서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인 아스톤 빌라까지 잡아내면서 결승 진출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다만 4부 리그 팀의 리그컵 우승 도전은 아쉽게도 북산 엔딩으로 마무리. 구단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했지만 스완지에게 5대0으로 참패하며 역대급 언더독의 우승은 달성하지 못하게 됐죠. 그런데 브래드포드가 4부 리그 팀이라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이지 구단 첫 리그컵 우승을 달성했던 스완지 역시 16강에서 안필드 원정이었음에도 리버풀을 탈탈 털었고 4강에서는 첼시도 잡아내며 결승전에 진출한 저력을 보여준 팀이었죠. 드라마라고 한다면 브래드포드가 우승이야 더 짜릿했을 수 있겠지만 4부 리그 팀이 결승까지 간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의외의 결승전이긴 했습니다. 이번엔 자국 컵대회가 아닌 유럽 대륙대항전 유로파리그에서 의외의 결승전을 만들었던 두 팀을 확인해보죠. 21-22 시즌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했던 8팀은 바로 이렇게. 만약 이렇게 8팀이 8강에 올랐다면 결승이 가장 유력했던 팀은 아마도 왜 여기 본인들이 있나 의문이었을 바르셀로나가 1순위였을 것이고 직전 20-21 시즌 성적이 좋았던 빅리그팀, 분데스리가 준우승팀이었던 라이프치히나 세리에 3위였던 아탈란타가 결승전에 유력했었다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영상 주제에 맞게 그나마 강팀이었던 이 세 팀은 모두 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되죠. 이 21-22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올랐던 팀은 그전 20-21 시즌 분데스리가 5위였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뜬금없이 레인저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아까 전에 보여드린 21-22 시즌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했던 8팀을 확인해보면 우승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됐던 바르셀로나가 8강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1, 2차전 앞산 4대3으로 패하며 발목을 잡혀버렸고 아탈란타는 8강에서 라이프치히에게 패하면서 탈락, 그 라이프치히는 4강에서 레인저스에게 패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할 것 같았던 팀들이 모두 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됐죠. 그 결과 구단 역사상 첫 유로파 우승에 도전했던 레인저스와 79-80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42년 만에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 프랑크푸르트, 두 팀이 우승컵을 놓고 다투게 됐죠. 추가로 이건 여담이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첫 유로파 우승이었던 79-80 시즌 우승은 우리나라 레전드인 차범근이 선수로 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한참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의외의 팀들이 만났던 21-22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프랑크푸르트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클럽팀이 아닌 국제대회에서 나왔던 의외의 팀들의 결승전, 바로 2004년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로 2004 결승전을 선정해봤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 최고를 가리는 대회, 유럽엔 강팀들이 워낙 많은데 이 유로 2004를 앞두고 BBC에서는 여러 축구인들이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었죠. 그리고 당시 잉글랜드의 레전드 게리 리네커, 리버풀에서 긴 시간을 활약한 앨런 한센을 포함 인터뷰에 참여했던 인물 대부분은 이 유로 2004 우승팀으로 프랑스 대표팀을 뽑은 바 있습니다. 프랑스를 우승 후보로 뽑았던 이유는 유로 2004 프랑스의 조별리그 첫 경기, 잉글랜드와의 경기 베스트 11을 보면 쉽게 납득할 수가 있었죠. 프랑스 역대 최고의 선수인 지네딘 지단을 필두로 전방 투톱이 앙리와 트레제게, 중원의 비에이라와 마켈렐레는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릴리앙 튀람이며 윌리엄 갈라스며 이런 화려한 멤버라면 당연히 우승 후보로 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큰 대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가 없죠. 유로 2004 조별리그 A조에서는 무적함대 스페인이 탈락하더니 조별리그 C조에서는 이탈리아가 탈락하고 스웨덴과 덴마크가 8강 진출, D조에서는 독일이 떨어지는 유럽 강팀들의 고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8강 대진. 그래도 아직 강팀들이 여럿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포르투갈 세 팀이 접전을 펼치고 다른 한쪽에선 우승 후보였던 프랑스가 결승에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죠. 그리고 그 예상대로 우선 한쪽에서 포르투갈이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 사실 포르투갈도 메이저 대회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팀이었기 때문에 결승에 간 것이 의외인 것 같았는데 그래도 개최국 메리트가 있었으니 어느 정도 인정. 근데 문제는 당연히 프랑스가 결승 진출할 것이라고 보였던 이 반대편에서 프랑스를 꺾은 그리스가 결승에 진출했다는 점이었죠. 그리스는 그 막강한 공격진을 지녔던 프랑스에게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무실점 승리. 4강에서는 얀 콜러, 밀란 바루시, 파벨 네드베드, 토마스 로시츠키, 페트르 체흐가 출전했던 체코에게도 무실점 승리하며 놀라운 결승 진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행보를 보인 그리스 대표팀은 결승전에서마저 개최국 포르투갈에게 무실점 승리를 따내면서 본인들의 유로 첫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었죠. 아마도 이런 기회는 평생 한 번도 오기 어려웠을 일인데 그리스는 그 기회를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유럽에서 최고의 클럽들이 모여서 자웅을 겨누는 챔피언스 리그. 당연히 각 리그 최고의 팀들이 모이기 때문에 결승전에 올라간 두 팀 모두가 의외의 팀인 경우는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0304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만났던 두 팀은 두 팀 모두 결승에 진출할 것이라곤 예상하기 어려운 팀들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었던 것이 바로 AS 모나코와 FC 포르투 두 팀의 결승전이었죠. 유로파 결승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 그런데 모나코와 포르투는 운으로 결승전에 진출했던 것이 아닌 본인들이 실력으로 증명한 케이스였죠. 먼저 AS 모나코의 경우 챔스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게 되면서 모나코의 챔스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모나코는 8강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4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놀랍게도 본인들의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모나코는 3대1로 승리. 1, 2차전 합계 5대5 동률이 됐지만 원정 다득점 룰로 인해서 모나코가 4강 진출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모나코가 레알 마드리드를 침몰시키는데 주축이 됐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해 왔었던 페르난도 모리엔테스였으니 마드리드에겐 더 충격적인 패배기도 했죠. 그렇게 4강 진출에 성공했던 AS 모나코는 4강에서 라니에리 감독이 이끌고 있던 첼시마저 잡아냈고 결승 진출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승 진출팀 모나코와 마찬가지로 결승에 올라갈 것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FC 포르투는 감독 경력이 길지 않았던 초짜 감독과 함께 반전의 성적을 기록한 팀이었죠. 그런데 그 초짜 감독이 바로 주제 무리뉴 감독이었죠. 포르투갈 리그의 강팀이긴 했지만 챔스 무대에서는 포르투를 강팀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는데 이 포르투는 16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8강에서 올림피크 리옹, 4강에서 데포르티보를 꺾으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심지어 16강부터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며 결승에 올라서게 되죠. 그 결과 이 챔스 결승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두 팀의 맞대결이 성사됐고 이 결승전에서는 결국 무리뉴 감독의 포르투가 우승을 달성, 의외의 결승전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승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의외의 두 팀이 펼쳤었던 결승전들 6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의외긴 했더라도 그 팀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